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PWM 여의도센터의 최경균 PB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길입니다. 예. 자, 먼저 어제장부터 간단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그래도 기관이 좀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금요일을 하면은 이제 추석 연휴 및 대체, 휴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컷오프 위칭데이 어떤 그 실질적인 만기 주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반등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유로존 증시 반등 및 그 외국인 매수세로 상승 출발하였으나 장중 외국인 매수 강도가 약해지며 지수 상승폭은 축소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면 수급면에서는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6거래일 만에 순매수 반전하면서 수급 측면의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건설업, 전기전자, 철강, 금속 업종이 강세를 보였었고 의약품, 은행, 비철금속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간밤 신제품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하면서 120만 원을 회복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원엔 환율의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과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 곧 시작됩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이제 대체휴일까지 포함해서 저희 3일 동안 긴 연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 연휴와 또 이 연휴가 끝나고 바로 이제 대내적으로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어서 일단 대내 이벤트 경계 모드로서 금일장은 2050포인트 중심으로 한 단기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와 연휴 직후 동시 만기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간밤에 ECB 통화정책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예고의 호재성으로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또 이제 연휴 끝나고 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무지표 호조가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하는 고무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조기 금리 인상 이슈와 결부되면서 온전하게 호재로 인식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대외 이벤트 종료 이후 국내 증시가 곧바로 추석 연휴로 이제 휴장한다는 점이 현재 적극적인 대응을 제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환율 부담이 낮은 반면 이제 정책 수혜가 기대되면서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내수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장 전략으로 간략히 세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대한항공, 현대백화점 그리고 안국약품 요 세 종목인데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역의 부진에 따라서 실적이 악화되었지만 2013년 인수한 체코항공을 통한 유럽 노선 공략으로 장거리 노선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항공우주사업부가 여러 가지 매출 증가로 연평균 성장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부양책, 소비 심리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 등을 감안할 때 3분기 들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서 4분기에도 이 개선세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소형주 안국약품인데요. 난소암 진단키트 판매 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해 놓은 상황으로 국내 최초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회사 바이오메드랩 IPO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바이오 기업으로 제약회사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이 최수영 금융감독원장이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과 또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서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표명이 나타나자마자 이건호 국민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표명했고요. 이건호 지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한 최수영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내용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지주 이명록 회장과 KB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의 경우 직무상의 감독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심각한 내부 통제 위반 행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하였으므로 이건호 행장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상정한 원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하고 이명록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보신 대로인데요. 팀장님, 그 KB금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장의 리스크,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펼쳐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금감원 결정으로 인해서 경영진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년 전 그 신한 그 사태와 어떻게 보면은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4년 전 그 2010년 9월에 신한지주를 비롯한 신한 사태와 이런 KB 사태가 딱 같이 엇물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4년 전 신한지주 한번 차트를 지금 잠깐 보신다라고 하면은 네. 2010년 9월 그 신한지주 차트를 보시면 이때 그 내부 KB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뭐 내용들이 있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크게 옆으로 이제 뭐 하락하는 모습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이전 모습을 회복을 하면서 다 수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KB 경영진도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신한 사태 이후에 비교적 빨리 제자리를 찾은 신한금융처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일단 뭐 이 해결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결정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KB금융은 여러 가지 사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크게 어떤 그 주가 측면에서 어떤 조정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재도약을 위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KB금융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경준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